국군 포로만 송환할 게 아닙니다. 정말 북한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탄압받는 우리 북한 주민들도 구출해 내야 되겠습니다. 탈북민의 데모라고 합니다. 또 북한 탈북자,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10여일, 무려 11일간 단식 투쟁을 하시다가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북한 인권의 상징입니다. 박영선 전 국회의원님, 박선영 전 국회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물망초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박선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정영봉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국군포로라는 단어는 이 나라에서는 금지어였습니다. 전쟁이 나자 조국을 지키겠다고 책가방을 벗어던지고 자기 키만한 총을 걸러매고 전장에 나가서 포로가 된 이 나라의 영웅들을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습니다. 잊어달라고 강요하는 듯한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6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스스로 탈북해서 돌아와 나 같은 국군 포로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증언을 해도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영봉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국민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불안, 불만의 도가니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65년 동안 국군포로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속에서 지웠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6.25가 왜 일어났는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을 어떤 대통령은 썩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썩으려고 갑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젊은이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썩으러 간다는 표현을 하는 대통령 밑에서 우리는 국군포로라는 단어를 입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500여 분이 생존해 계신다고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11년 마지막 국군포로, 돌아오신 마지막 국군포로였던 김할아버지를 뵈러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벌써 걸음을 잘 걸으실 수 없었고 말씀도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의 군번을 확인하려고 군번을 물었습니다.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씀 소리도 작던 그분은 너무나 큰 소리로 당신의 군번을 외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군번 어르신 군번 맞아요? 어떻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그 당시 제가 국회에 있을 때인데 아주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접받을 생각도 조금도 없었고요. 그 아주마이라는 소리가 저는 너무 정겹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주마이! 내가 평생 밤마다 누워서 내 마누라가 들을까봐 속으로 내 군번과 내 고향집 주소를 밤마다 얼마나 외웠는지 아오? 내가 어찌 내 고향집 주소와 내 군번을 잊을 수가 있겠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애국자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치매가 걸려서 당신의 군번과 당신의 고향집 주소를 잃어버릴까봐 밤마다 외우고 있는 그분들이 생명줄을 그렇게 쉽게 놓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두고 온 고향 땅, 두고 온 조국, 그리고 내 가족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죽어도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계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신 분들이 81분이시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34분이십니다. 약 40%가 살아계시면 12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의 40%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구해주리라고 굳게 믿으며 오늘도 목숨줄을 놓지 않고 계실 국군 포로들이 북녘에서 눈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81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발로,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탈북해 와서 이 땅에 와 계십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예우를 갖추어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생존해 계신 34분 가운데는 휴지를 주워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OECD 국가이고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돌아오신 분들, 자신들의 존재를 만 세상에 알리신 이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 영웅들에게 65년 동안 대한민국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분들이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이분들이 휴지를 주우면서 사셔야 합니까? 세차를 하면서 사셔야 합니까? 경찰에 눈을 찌른 사람들도 민주화 영웅이라며 10몇 억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얼마 안 되는 돈에서 1억 가까운 돈을 브로커비로 내밀고 그리고 북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을 도우면서 힘겹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여러분 함께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포로라는
아까 조남풍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양적 사고, 아니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부정적인 개념에서의 포로가 아니라 북한이 어떤 사람들이고 북한에서 어떻게 그들이 대접받아서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전쟁 범죄를 어떻게 위배하고 있는지를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고 증언하는 영웅들입니다. 이 영웅들에게 우리는 영웅다운 대접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내 유골이라도 조국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한 분이 유골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에 모시고자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내 그분을 현충원에 모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립현충원에 국군포로 추모비라도 하나 세워서 이분들의 존재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남풍 회장님, 재향군인회의 이름으로 함께 노력해 주세요. 국립현충원에 그리고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국군포로 여러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비를 함께 세우도록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신 81분의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 영웅에 맞는 훈장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국군포로를 지금도 억류하고 있는 계속 범죄로서 ICC에 제소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영봉 회장님께서 ICC에 제소를 하셨고 지금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NGO들이 힘을 합해서 제가 직접 헤이그에 날아가서 제소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국군포로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에 위반되는 전쟁 범죄임을 입증합시다.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슴속에 새긴다면 군대 가지 않겠다고 무릎을 깨고 어깨를 빠뜨리는 그런 젊은이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에 어떤 일이 닥쳐도 스스로 나서서 총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등을 떠밀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단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각종 SNS를 통해서 국군포로들을 송환해오는 길만이, 국군포로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구출해오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열어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길이름을 여러분 다 같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